요즘은 하루만 서 있어도 다리가 이렇게 붓네. 나이 탓일까? 이상하네. 오늘도 거품이 안 사라지네. 왜 이러지? 이놈의 소별 때문에 또 깨보대. 언제 저 편히 잘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 중인 신장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평생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환자의 길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긴 아주 작은 신호 하나, 소변에 생긴 거품이었죠. 몇 해 전 가을 아침, 대학 시절 친구였던 외과의사 박진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실력 있는 의사로 의료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기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이현우, 요즘 소변에 거품이 많아. 그래도 며칠 피곤해서 그런가 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상 언제부터였어? 한 달쯤 됐지. 근데 괜찮아. 음식 때문일 거야.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아무 일도 아닐 거야 라며 자신의 신호를 무시하다 병을 키웁니다. 진수야, 꼭 병원에 와. 내가 직접 검사해 줄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맨날 걱정이 많아. 나 의사야.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6개월 후 저는 응급실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전신부종, 고혈압, 숨가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은 단 10%만 남아 있었습니다. 양쪽 신장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이제 그는 평생 인공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주사 바늘이 꽂힌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야, 그때 내 말 들을 걸.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누워서 나는 의사인데 내 오만 때문에 환자가 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가슴 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오는 후회라는 걸요. 박진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성 신부전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 소변의 거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세게 떨어져서 그런 거겠지. 어제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 거품은 단순한 물거품이 아니라 삶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신장은 특별한 기관입니다. 하루 24시간 피를 걸러 독소를 없애고 혈압을 조절하며 체내 균형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지도 소리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질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심장이나 간 건강에는 민감하면서 정작 생명의 필터인 신장을 잊고 삽니다. 몇 년 전 68세의 김정호 어르신이 다리가 붓는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소변에 이상한 점은 없으세요? 거품은 좀 있던데 설거지하다가 비눗물이 튀어서 그런가 했어요. 검사 결과 그의 소변 속 단백질 수치는 정상보다 20배 높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통증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인 줄 몰랐죠.
맞습니다. 신장은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신장병이 생기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나쁜 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자신감과 방심이죠.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항상 미세한 변화로 경고를 보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쁘거나 무심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본 후 물 위에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냥 물을 내리고 나오는 순간 당신은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신장의 여과막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몸속의 필터가 찢어진 상태라는 뜻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채처럼 피를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그 채가 찢어지면 원래 몸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밖으로 새어 나옵니다. 그게 바로 거품이에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그 거품이 위험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알려드릴 겁니다. 아침 10분 테스트. 누구나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품이 단순한 것인지 신장의 이상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당신의 신장이 위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두세요. 신장이 30% 이상 손상되면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 통증도 피로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의 불면, 다리 붓기, 아침 피로감 같은 애매한 신호만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말하죠.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많은 건강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투석기와 주사관에 묶인 삶으로 변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깨달아야만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소변에 거품을 본 적이 있다면 혹은 괜찮겠지라며 넘긴 적이 있다면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10분으로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법, 그리고 음식으로 신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죠. 이 정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꼭 전해야 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말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침은 몸이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는 시간입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관찰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제가 늘 말하듯이 신장은 살아있는 필터입니다. 그 필터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아침 첫 소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밤새 신장은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독소를 걸러내고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며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아침 소변은 밤새 신장이 한 일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침 10분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기계도 검사비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10분의 기다림과 두 눈의 관찰력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평소처럼 소변을 보세요. 단 물을 내리지 마세요. 그 다음 10분만 기다립니다. 그동안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아침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10분 뒤 다시 변기를 살펴보세요. 만약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물 위가 고요하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건 단지 소변이 빠르게 떨어지며 생긴 생리적 거품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여전히 남아 있고 비누 거품처럼 얇게 떠 있거나 변기 벽에 들러붙어 있다면 그건 단백뇨, 즉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병적 거품입니다. 저는 한번 35세의 환자 장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거품들이 바로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무섭게 말씀하시네요. 그냥 거품 아닌가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의 단백뇨 수치는 정상의 5배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확대된 사구체 신장의 여과막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수백만 개의 미세한 필터들이 신장 안에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물과 노폐물만 통과하고 단백질은 걸러집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이 막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수천 명이 걸어간 그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신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신장 기능 저하를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차는 점점 더 빠르게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결국 멈추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의학적으로 신부전은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상일 때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30, 40%로 떨어지면 가벼운 붓기와 피로가 생기지만 대부분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15% 이하가 되면 불면, 식욕 저하, 피부의 노란빛, 입안의 암모니아 냄새, 숨의 답답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0% 이하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현철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인턴 시절이었죠. 그때 저는 단백뇨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진료가 끝난 뒤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생,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의사는 환자에게 거짓된 안심을 주면 안 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는 있지. 우리는 희망을 말하되 진실을 숨기면 안 돼요. 환자가 싸워야 할 건 병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그 말씀은 제 인생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환자를 볼 때마다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환자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소변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는 친구 박진수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그 후의 눈빛을요.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조기에 발견하면 뭘 해야 하나요? 신장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건 비싼 약도 신비한 치료법도 아닙니다. 매일의 식사와 습관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아침 식사와 물 마시는 습관만 바꿔서 투석을 피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신장회복음료입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집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든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주스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재생수라고 부릅니다. 올바르게 마시면 단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잠이 깊어지고 무엇보다도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명심하세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의사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의사 손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는 용기를 낸다면 당신은 결코 박진수처럼 투석기에 묶인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소변에 거품이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세요. 아침 10분 테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장에 가장 좋은 약은 병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장회복수라 부르는 이 주스를 마셔본 순간 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조합이지만 그 효과는 저 같은 30년 경력의 의사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처음 시도한 사람은 김재호 17세라는 퇴직 교사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누렇고 다리가 약간 부은 채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사구체 여과율 GFR은 45, 즉 이미 중등도 신부전 단계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혈압약이랑 당뇨약을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붓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붓는 게 무서워서요. 거의 안 마셔요. 하루에 반 컵 정도?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장은 물이 있어야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데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독소가 쌓이고 필터가 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잔의 물로 신장을 회복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맑은 연두색 액체가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한 신장 회복수입니다. 주성분은 놀랍게도 흔한 재료예요. 바로 수박 껍질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웃었습니다. 수박 껍질이요? 그건 다 버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버리는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자연의 회복력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박의 붉은 속과 초록 껍질 사이에 있는 하얀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천연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을 개선하고 그 결과 사구체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손상된 필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즉 시트룰린은 혈류의 문을 열어주는 착한 문지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김재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하게 초록색인 껍질은 제거하고 하얀 부분만 잘라서 작게 썰어요. 그걸 믹서기에 넣고 신선한 체리 6, 7개를 함께 넣습니다. 체리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물 한 컵을 넣고 갈아서 아침 공복에 마셔보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맛은 괜찮나요, 선생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처럼 맛있진 않아요. 하지만 커피보다 훨씬 좋은 걸 드릴 겁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진짜 휴식이요. 그는 한 달 동안 꾸준히 그 주스를 마셨습니다. 재진날 검사 결과를 본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변 속 단백질이 70% 이상 감소,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부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혈압이 너무 안정적이라 약을 줄여도 된다고 하네요. 수박 껍질이 이런 효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기적은 약이 아니라 자연을 믿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레시피를 부산 노인건강학회에서 발표한 뒤 저는 수백 통의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대구의 한 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현우 선생님, 2주 동안 수박 껍질 주스를 마셨더니 소변 거품이 사라졌어요.
잠도 깊이 자고 아침이 상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밤새 푹 자는 것은 사소한 일일지 몰라도 매일 새벽 4, 5번씩 화장실을 가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덧붙입니다.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나 혈중 칼륨 수치가 높은 사람은 수박을 많이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한 잔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변화든 반드시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신장 회복수 외에도 2가지 천연식품을 권합니다. 사과 껍질 펙틴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독소를 흡착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크랜베리 주스 무가당. 세균이 요도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방광염이나 신장으로 올라가는 감염을 예방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수박 껍질, 사과, 크랜베리를 함께 먹는다면 당신은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신장 방어군을 갖게 됩니다. 오랜 연구 끝에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약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추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지 아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 올바른 수분 섭취, 그리고 자연이 준 음식을 먹는 것. 이 3가지가 모든 회복의 토대입니다. 72세의 최 여사님은 한때 심한 야간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매일 밤 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지 아세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방광이 약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신장이 밤새 일하느라 쉬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1.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말것. 2. 저녁 식사는 싱겁게 국물 가공식품 피하기. 3. 잠들기 전 발목 펌프 운동을 5분간 하여 다리의 수분을 위로 올려보낼 것. 한 달 후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10년 만에 6시간을 통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고 저는 그 눈빛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된 기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시 강조합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신장이 어떻게 일하고 언제 지쳤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쉬게 해주는 법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인공투석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는 펌프라면 신장은 그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신장은 2배로 일해야 하고 신장이 망가지면 피가 탁해져서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고혈압, 부정맥, 만성 피로를 함께 겪습니다. 겨울 아침 오성호 64세 씨가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응급실에 들어왔던 일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혈압계를 보니 190, 110단 몇 분만 늦었어도 뇌졸중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18%, 혈중 칼륨은 기준치의 2배였습니다. 제가 아내분께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밤에 자주 소변 보거나 다리가 붓는다고 한 적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가장 안타까운 건 나이 탓으로 돌리며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작은 신호가 결국 생명을 바꾸는 경고였는데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심장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신장이 배출하지 못한 독소와 나트륨, 수분은 결국 심장으로 되돌아가 그를 짓누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에서 깨거나 발이 붓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그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시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병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그 합병증이 진짜 살인자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부전 환자의 60% 이상은 신장이 멈춰서가 아니라 신부전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신장이 전해질을 조절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심장을 공격해 부정맥과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환자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아침엔 멀쩡했지만 오후에 수박 주스를 잘못된 시간에 마신 뒤 칼륨 쇼크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단지 신장이 아니라 심장입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소금, 물, 단백질, 당, 이 네 가지가 생명과 병원 생활의 경계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지키는 4가지 황금 원칙을 가르칩니다. 1. 싱겁게 먹기, 짠 국물 피하기. 소금 한 알갱이는 신장 필터에 난 작은 흠집과 같습니다. 2. 단백질 과다 섭취 금지. 체중 1끼당 0.8기면 충분합니다. 3. 누물을 나누어 마시기.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4.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 혈류를 줄입니다. 이 단순한 4가지 원칙으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가 도와드렸던 최 여사님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박 껍질 주스와 발목 펌프 운동을 꾸준히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현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3달째 밤에 깨지 않고 푹 잡니다.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아침마다 제 몸에 감사 인사를 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은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30년의 진료 인생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했습니다. 기적처럼 회복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늦게 와서 마지막 인사를 나눈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투석실에서 한 노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계 소리 없이 하룻밤만 잘 수 있다면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화장실에 가면 꼭 소변을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있다면 제가 말한 아침 10분 테스트를 꼭 해보세요. 10분 뒤에도 거품이 남아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오늘부터 신장을 지키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아무도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당신 대신 몸을 지켜줄 사람도 없습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의 거품, 깊지 않은 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부디 언젠가 투석기 옆 의자에 앉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어르신들께 전하는 한마디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몸에 감사하세요. 심장이 아직 뛰고 폐가 여전히 숨 쉬고 신장이 지금도 조용히 피를 걸러주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유제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잠을 잘 때 그 마음으로 임하면 몸의 모든 세포가 조화롭게 회복합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이현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당신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구독, 댓글, 공유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과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시길, 밤마다 편히 주무시고 심장과 신장이 늘 함께 건강하게 뛰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 이현우, 당신의 노년 건강을 지켜드릴 동반자입니다.